나는 지금도 그 호텔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다. 제주 중문 근처 바다가 보이는 7층짜리 건물. 여름 성수기만 되면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프런트 직원을 했었다. 솔직히 처음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체크인, 체크아웃, 전화 응대, 분실물 처리, 밤 근무도 괜찮았다. 손님이 적으니까 혼자 로비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파도 소리 듣는 그 고요함이 좋았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어느 날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처음 그 낌새를 느낀 건 한겨울이었다. 1월 초 관광객이 거의 없던 시기였다. 호텔 전체 객실 중에 단 2방만 투숙 중이었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을 거다. 프런트에 앉아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다. 네, 프런트입니다. 저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객실 502호였다. 체크인한 손님은 40대 부부였다. 나는 죄송하다고 하고 CCTV를 확인했다. 하지만 위층 602호는 비어 있었다. 객실 관리 시스템에도 공실 표시, 예약도 없었다. 나는 무심코 웃으며 바람 소리겠지라고 넘기려 했다. 그런데 그때 로비 천장에서 쿵쿵쿵 하는 발소리가 울렸다. 정확히 위층 6층 방향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6층 복도 카메라, 화면은 정적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 났다. 천천히 일정한 간격으로 사람이 걷는 발소리였다. 그날 이후로 이상한 신고가 잦아졌다. 위층에서 가구를 끄는 소리가 나요.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복도는 늘 비어 있었다. 특히 602호 근처에서만 그런 민원이 집중됐다. 622호. 그 방은 원래 비워둔 방이었다. 관리팀에서도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배수 문제 때문에 공사 예정이라며 객실을 막아둔 상태였다. 그런데 그 문이 가끔 열려 있었다. 내가 닫아놓고 다음날 출근하면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잠금 장치도 멀쩡했고 CCTV에도 아무 기록이 없었다. 마치 안에서 누가 나왔다 들어간 것처럼 나는 점점 그 방을 피하게 됐다. 야간 근무 때 6층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기면 꼭 다른 직원에게 부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직접 봤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었다. 객실 점검이 끝난 후 나는 로비에서 마감 정산을 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 서 있던 CCTV 화면에서 뭔가가 스쳤다. 602호 앞,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6층은 전부 공실이었다. 나는 얼른 인터폰으로 6층 보안실을 호출했다. 혹시 6층에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부 비어 있는데요. CCTV 한번 보세요. 602호 앞에. 내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화면 속 여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없었다. 눈, 코, 입이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희끄무레한 가면을 덮어쓴 것처럼 순간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여자는 사라졌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모니터를 쳐다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6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까지 바람이 휘몰아쳤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자국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602호 앞까지 걸어갔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런데 문틈 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똑똑똑 규칙적인 간격으로 바닥에 고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돌리는 순간 안쪽에서 누가 살짝 문을 밀었다. 누구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밀려 나왔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바로 뒤로 물러서며 무전기를 켰다. 보안팀 6층 6기호 앞 누군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리기 전에 내 앞의 문이 천천히 혼자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방 안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닥은 물에 잠겨 있었고 벽에는 물때처럼 희미한 손자국이 수십 개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바로 내 옆 귓가에서.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귀에서 그 여자의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다.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머릿속에서 그 축축하고 가까운 숨소리가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나는 보안팀장에게 어젯밤 일을 보고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말했다. 그 방, 또 그랬구나. 또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방은 원래 폐쇄했어야 하는데 본사에서 말이 많아서 아직 그대로 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으로 타고 내려가는 감각을 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는 잠시 내 눈을 피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년 전 그 방에서 투숙객이 실종됐어. 실종이요? 그 부부가 여행 왔었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남편이 혼자 로비로 내려와서 경찰을 불렀어. 아내가 방 안에서 사라졌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CCTV엔 아무것도 없었어. 나간 기록도 들어온 기록도 그냥 사라졌어. 찾았나요? 아직도 못 찾았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본 그 여자가 혹시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6층을 피했다. 밤 근무 때면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만 운행시키고 점검 중 표시를 붙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님들이 종종 그 6층에서 소리가 난다고 말했다. 위층에서 무슨 공사하나요? 밤새 누가 걸어다니던데요?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형식적으로만 사과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그 방은 분명히 비어 있었다. 누가, 무엇이 그 복도를 돌아다니는 걸까? 며칠 후 객실 청소 담당인 미정 씨가 내게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얼굴이 창백했다. 저기, 문 누가 열어놨어요? 그 방은 잠겨 있을 텐데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올라가니까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청소할 일도 없었는데. 나는 즉시 보안 기록을 확인했다. 6.25 전자키 사용 기록 없음. 복도에 아무도 지나간 적 없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호텔의 물이 탁해지기 시작했다. 객실 샤워기에서 가에 그리고 세면대에서 흙탕물처럼 누런 물이 나왔다. 정비팀이 배관을 점검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상하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그날 밤 호텔 전체가 습하고 눅눅한 냄새로 가득 찼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복도는 축축했다. 그 다음날 새벽 미정 씨가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녀의 자취방에 찾아간 다른 직원이 울면서 돌아왔다. 그 언니 집에 없어요. 침대 위엔 물기가 묻은 수건 하나와 젖은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CCTV를 다시 열어봤다. 마지막으로 미정 씨가 호텔에 있던 시각은 새벽 1시 47분. 복도 끝 6갱 2호 앞에서 멈춰서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화면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 복도는 비어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프런트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누가 내 등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다. 진짜로 등 뒤에 유리창에 비친 내 그림자 옆에 또 다른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뒤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유리창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젖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야간 근무를 포기했다. 도저히 혼자 있을 자신이 없었다.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는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괜찮아. 그 방 때문에 많이 놀랐을 거야.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하지만 이건 우리 호텔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무슨 뜻이에요? 제주 쪽 오래된 호텔 중 몇 군데는 비슷한 일이 있었어. 전부 해안선 근처야. 설마 같은 이유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괜히 깊이 파고들지 마. 이건 오래된 일이야. 라고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방이 보였다. 젖은 벽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숨소리.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무심코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은 숨소리가 이어졌다. 하하. 누구세요? 대답 대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딱. 나는 전화를 던져버렸다. 그런데 화면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떠 있었다. 다시 그 방 열렸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호텔 분위기가 이상했다. 로비엔 경찰 2명이 앉아 있었고 매니저와 보안팀장이 그 옆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프런트로 걸어갔다. 매니저가 날 보고 말했다. 지난밤 CCTV 백업했지? 네, 자동 저장돼 있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서버가 멈췄어. 혹시 수동 복사본 있나? 없습니다. 자동 백업만.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나는 몰래 서버실에 들어갔다. CCTV 백업 서버를 열어봤다. 그런데 지난 48시간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 로그 파일마저 비워져 있었다. 뒤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 보는 게 좋아. 보안팀장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팀장님, 왜 지운 거예요? 지운 게 아니야. 그냥 필요 없어진 거야. 필요 없다고요? 직원이 사라졌잖아, 미정씨는. 그는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 그 이름 이 안에서 꺼내지 마.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호텔, 뭔가를 숨기고 있다. 퇴근 후 나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켰다. 제주 지역 뉴스 아카이브를 검색했다. 중문 호텔 실종 사건, 제주 숙박업소 미제 사건.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그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신 오래된 온라인 게시물 하나가 검색됐다. 2016년 제주 미스터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다. 중문 근처 날 호텔에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호텔 측이 CCTV를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건 그 방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겁니다. 문을 닫아두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대요. 나는 글을 올린 사람의 닉네임을 검색했다. 하지83. 프로필엔 이메일 주소가 남아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때 그 사건에 대해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호텔 직원입니다. 최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늦게 답장이 왔다. 제발 그 방에 가지 마세요. 거기엔 아직 있어요. 짧은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휴무를 내고 다시 호텔로 갔다. 직원 신분증 덕분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낮 시간대라 손님도 거의 없었다. 나는 몰래 계단을 타고 6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여전히 축축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공기엔 묘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래된 수조안 냄새 같았다. 6갱 2호 앞에 섰다. 문고리에 손을 올리자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다.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안은 비어 있었다. 물자국도 손자국도 아무것도 없었다. 바닥은 마른 듯 깨끗했다. 공사 완료된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던 순간 바닥에 카펫 한쪽이 미세하게 들려 있었다. 무심코 들춰보았다. 그 아래엔 작은 철제 덮개가 있었다. 배수구처럼 생겼지만 크기가 이상했다. 약 40cm 가량 되는 정사각형. 녹이 슬어 있었고 가장자리에 H02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덮개를 잡고 들어올렸다. 축축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 안엔 물이 고여 있었다. 검게 탁한 바닷물 같은 물. 그런데 이상하게 물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안에서 누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처럼 그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여보세요? 6층에 있지? 팀장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덮개를 닫았다. 예,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당장 그 방에서 나와. 팀장님, 이게 대체 뭐예요? 여기, 물이. 나오라니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급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순간 뒤에서 찰박찰박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물에 젖은 발이 바닥을 밟는 소리. 돌아보았다. 복도 끝 6갱 2호 문이 다시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날 CCTV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는 젖어 있었고 흰 옷은 물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닥에 남는 발자국마다 물이 번졌다. 나는 그대로 뒷걸음쳤다. 오지마.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내 앞까지 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눈, 코, 입이 없는 얼굴. 그런데 이번엔 입 모양이 생기기 시작했다. 피처럼 붉은 틈이 생겨나더니 마치 찢어지듯 벌어졌다.
그 입이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 있었잖아. 그 순간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복도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내 귀에 들린 건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늘 그 방이 나왔다. 물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뜨면 방 안은 축축했고 귀엔 아직도 그 젖은 숨소리가 남아 있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동료들이 눈치를 챘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 방의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게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호텔의 오래된 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지하 1층, 평소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먼지가 쌓인 문서들, 오래된 도면, 관리 대장들이 가득했다. 그 안에서 나는 6갱2호 공사 기록을 찾았다. 기록상 6갱2호는 원래 604호였다. 그런데 2001년 리모델링 때 객실 번호가 변경되었다. 이유는 공간 구조 조정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도면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다. 6갱2호는 원래 2개의 작은 방을 하나로 합친 구조였다. 문제는 그 아래층 502호의 도면이었다. 그 층엔 같은 위치에 방이 없었다. 즉 6갱2호는 다른 층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었다. 나중에 억지로 덧붙인 방처럼. 나는 도면 구석에 적힌 서명을 보았다. 시공 책임자 하재윤, 그 이름이 익숙했다. 검색해보니 오래전 제주에서 실종된 건축기사였다. 2002년 공사 도중 연락이 끊겼고 아직도 행방불명 상태였다. 소름이 돋았다. 그 시기 6갱2호가 처음 만들어졌다. 그리고 누군가 사라졌다. 다음날 나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팀장님, 혹시 6갱2호 공사 관련해서 기억나세요? 그때 일하셨다면서요. 그는 내 질문에 얼굴이 굳어졌다. 그 얘긴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방이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래층에는 같은 구조가 없던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방은 원래 창고였어. 그런데 누군가 억지로 객실로 만들었지. 누가요? 그는 고개를 떨렀다.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였어. 이유는 몰라. 그럼 왜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는 나를 바라봤다. 첫 번째 손님이 거기서 죽었거든.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죽었다고요? 2002년 오픈 첫날 서울에서 온 여자 손님이었어. 혼자 투숙했지. 다음날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 그 여자는 없었고 대신 머리카락만 떠 있었어.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 밤마다 욕조가 스스로 물로 차오르고 비가 오면 그 방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 그래서 결국 폐쇄했지. 하지만 본사에서 사고 흔적을 숨기라고 지시했어. 왜요? 그 여자가 사장 딸이었거든.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럼 경찰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그냥 실종 처리됐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이 단순한 귀신이 나오는 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거기엔 누군가의 죄와 숨김이 있었다. 그게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호텔 뒤편으로 향했다. 6층 배수관이 내려오는 곳. 콘크리트 벽 아래엔 오래된 배수로가 있었다. 조심스레 손전등을 비추자 벽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다. H.앵리. 그 표식은 6기2호 바닥 덮개에 새겨져 있던 것과 같았다. 나는 주변을 더 살폈다. 그리고 그 옆 벽돌 사이에 뭔가 끼워져 있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곰팡이가 핀 종이 조각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이곳을 덮으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배수 문제가 아니다. 아래엔 사람이 있다. 순간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내 옆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위에서였다. 올려다보니 콘크리트 틈새로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그만해요. 낮고 젖은 목소리였다. 여자였다. 누구세요? 다시 덮어야 해요. 뭘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이어지는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 방이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장소라는 걸. 그리고 지금 누군가 그 진실이 다시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귀에 물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낮게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덮어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머리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6갱 이후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동안의 자료들을 정리했다. 6갱 2호 도면, 공사 기록, 실종된 시공자의 이름, 팀장의 증언, 그리고 내가 발견한 벽면의 메모까지.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외부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제 끝내자. 그날 새벽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전파가 가장 잘 잡히는 곳을 찾았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어둠은 깊었다. 송신 준비를 하려는데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툭툭. 누군가가 맨발로 젖은 바닥을 걷는 소리였다. 누구죠? 대답이 없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영상 파일 목록이 자동으로 열렸다. 6김2 record final.mp4. 그리고 그 아래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파일이 생겨 있었다. underwater.moo. 나는 손이 떨렸지만 눌러봤다. 화면은 검었고 물속 같은 소리가 났다. 곧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욕조를 비췄다.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 눈을 뜬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순간 화면이 꺼졌다. 휴대폰이 자동으로 재부팅됐다. 배터리는 90%였는데 꺼질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급히 1층 로비로 내려갔다. CCTV 서버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혹시 누가 날 따라왔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영상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자리 근처 카메라의 화각 한쪽 끝에 하얀 형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갑자기 로비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비상등 불빛 속에서 프런트 유리창에 무언가 쓰여 있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그만해. 나는 뛰쳐나가려 했지만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척척, 척척. 그 소리는 내 뒤편 복도 끝 6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갔다. 6층 복도는 칠흑 같았다. 끝에는 602호가 있었다.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마치 안에서 욕조가 넘치는 듯했다. 제발 나타나지 마. 하지만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천천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정말로 욕조가 있었다. 물은 가득 차 있었고 욕조 옆 벽에는 오래된 흠집이 있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 그 위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천천히 욕조 쪽으로 다가갔다. 물속이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췄다. 그때였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물 위로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물을 머금은 여자였다. 눈은 똑바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욕조 옆 벽이 갑자기 흔들렸다. 타일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벽이 갈라지며 뒤로 무너졌다. 그 안엔 시멘트로 막힌 좁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시체 한 구가 나왔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목에는 공사 ID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재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여자 시체가 물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마치 끌려오듯 남자 시체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입을 열었다. 이제 같이 갈 수 있겠지. 물방울이 벽을 타고 떨어졌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6킹 2호는 깨끗했다. 욕조엔 물 한 방울도 없었다. 벽도, 시체도, 아무것도. 팀장이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팀장님, 어젯밤에 여기. 그는 내 말을 끊었다. 그 방은 어제 철거했어요. 네? 본사 지시로요. 오늘부터 2층 전체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어젯밤까지 있었던 그 흔적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귀에 물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낮게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덮어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 머리 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다. 육갱 이후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그동안의 자료들을 정리했다. 육갱 이후 도면, 공사 기록, 실종된 시공자의 이름, 팀장의 증언, 그리고 내가 발견한 벽면의 메모까지.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외부로 공개할 계획이었다. 이제 끝내자. 그날 새벽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 전파가 가장 잘 잡히는 곳을 찾았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어둠은 깊었다. 송신 준비를 하려는데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툭, 툭. 누군가가 맨발로 젖은 바닥을 걷는 소리였다. 누구죠? 대답이 없었다.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영상 파일 목록이 자동으로 열렸다. 6022 record final.mp4. 그리고 그 아래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파일이 생겨 있었다. underwater.move. 나는 손이 떨렸지만 눌러봤다. 화면은 검었고 물속 같은 소리가 났다. 곧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욕조를 비췄다. 물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희미하게 보이는 여자. 눈을 뜬 채로 나를 보고 있었다. 순간 화면이 꺼졌다. 휴대폰이 자동으로 재부팅됐다. 배터리는 90%였는데 꺼질 이유가 없었다. 나는 급히 1층 로비로 내려갔다. CCTV 서버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다. 혹시 누가 날 따라왔는지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영상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자리 근처 카메라의 화각 한쪽 태 하얀 형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머리카락이 물에 젖어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때 갑자기 로비 조명이 깜빡이며 꺼졌다. 비상등 불빛 속에서 프런트 유리창에 무언가 쓰여 있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형체를 만들고 있었다. 그만해. 나는 뛰쳐나가려 했지만 자동문이 열리지 않았다. 뒤에서 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척척, 척척. 그 소리는 내 뒤편 복도 끝 6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났다.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올라갔다. 6층 복도는 칠흑 같았다. 끝에는 602호가 있었다.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방울, 두 방울. 마치 안에서 욕조가 넘치는 듯했다. 제발 나타나지 마. 하지만 나는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천천히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정말로 욕조가 있었다. 물은 가득 차 있었고 욕조 옆 벽에는 오래된 흠집이 있었다.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 그 위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나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천천히 욕조 쪽으로 다가갔다. 물속이 탁해서 안이 보이지 않았다. 손전등을 비췄다. 그때였다. 물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떠올랐다. 머리카락이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물 위로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물을 머금은 여자였다. 눈은 똑바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욕조 옆 벽이 갑자기 흔들렸다. 타일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벽이 갈라지며 뒤로 무너졌다. 그 안엔 시멘트로 막힌 좁은 공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시체 한 구가 나왔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다. 목에는 공사 ID 카드가 걸려 있었다. 하재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순간 여자 시체가 물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마치 끌려오듯 남자 시체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입을 열었다. 이제 같이 갈 수 있겠지. 물방울이 벽을 타고 떨어졌다. 그리고 모든 불이 꺼졌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아침. 눈을 떴을 때 602호는 깨끗했다. 욕조엔 물 한 방울도 없었다. 벽도 시체도 아무것도. 팀장이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팀장님, 어젯밤에 여기... 그는 내 말을 끊었다. 그 방은 어제 철거했어요. 네?
본사 지시로요. 오늘부터 2층 전체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어젯밤까지 있었던 그 흔적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대신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